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응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칭 미생물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한테 제 직업이나 하는 일 얘기할 때 미생물 대변인 또는 미생물 변호사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 미생물이 동물, 식물처럼 눈에 잘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진짜 없어 보여요. 말 그대로 없어 보이고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 오해를 좀 풀어야겠다. 이것은 미생물뿐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생물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 보이는 미생물을 관찰해야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기능을 밝혀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가장 그 미생물 하면 떠오르는 게 질병이거든요. 병원 미생물학.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겠죠. 그 반대쪽에서 예를 들어서 식품 미생물학.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서 이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 요즘 또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 유산균을 비롯한 이런 그 프로바이오틱스. 그럼 그건 또 우리가 유익균을 또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까? 다양하잖아요. 심지어 저 북극 남극에서 아주 추운 데 사는 미생물에서는 그들의 효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세제에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찬물에 빨래가 잘 되게. 쓰레기를 잘 분해하는 미생물.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문제가 되는데 플라스틱은 참 분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을 또 잘 개량을 해서 이 환경 정화에 하려는 분야들 너무너무 다양을 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려라는 단어가 저 제목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혼밥, 혼자 이런 게 하나의 유행처럼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하는 게 편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게 혼자서만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제가 한 30년 넘게 미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데 나름 여기에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좀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능, 아까 제가 미생물의 그 기능을 밝히는 게 미생물학자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대방의 기능, 하나의 역할을 일단 존중해 주는 것처럼 저는 보였었고요. 서로 다툼이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다툼 이후에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그러면 서로 돕기도 하고 결국 전체로서 번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게 있어서 그런 모습을 한번 좀 쉽게 풀어서 전달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미생물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사람인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특히 이 젊은 세대 청소년들한테 조금 좀 신선하게 미생물도 이렇다 한번 들어보시라 그런 의도를 갖고 쓰게 됐습니다. 어울려 사는 거는 이거는 예외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의 기본 원칙이에요. 미생물 사회에서는. 저 미생물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다 어울려 살아요. 대표적인 게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생물막이라는 게 있어요. 치아에 충치 생기는 거 생물막이 일단 끼는 거거든요. 그 세계 미생물들이 자기 살려고 딱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마을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들끼리. 우리한테는 골칫거리인데 걔네들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어울려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미생물에 모여 사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로운 경우도 있어요. 뭐 충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해저에 광 케이블을 까는데 거기도 미생물들이 막 막을 이루거든. 안 좋죠. 근데 미생물 생물막이 좋을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폐수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미생물 막을 이용해서 거기다 폐수 흘러가면서 그 오염물 분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미생물을 어울려 사는 그거는 하나의 원칙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미생물은 다 나름 어울려 살고 있다. 자기들뿐 아니고 다른 생물과도 어울려 살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 미생물 할 때 이 이름도 조금 좀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균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뭐가 붙어도 이 균으로 끝나니까 좋아 보이지가 않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생물은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렇죠?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미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사는데 예를 들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장소에서 얘네가 많이 자라버리면, 성장을 해버리면 우리한테 감염이거든요. 그렇죠. 걔네는 성장인데.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병원균이라는 생각은 일단 왜 드냐면은 일단 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것이 주로 병원균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미생물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출발이 되는 게 병원균과의 싸움에서 출발이 됐거든요. 계속 그걸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느냐.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미생물은 곧 병원균이다라는 그게 등식이 되는데 잘못된 거고요. 미생물 가운데 일부 병원균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미생물은 잘못된 장소, 예를 들어 우리 장에 사는 그냥 장내 미생물, 장에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 장에 상처가 나서 세포 안, 조직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요도로 들어간다든지 잘못된 곳에 가서 자라버리면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콜레라다, 뭐 에볼라 바이러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돼지열병 바이러스처럼 이런 원래 병원균들도 있지만 이런 병원성 미생물 극히 일부고, 다른 모든 미생물도 누구나 다 잠재적으로 병원균이 될 수는 있죠. 근데 하지만 그걸 걔네 다 병원균이라고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생물의 본질을 파악해 보면 이들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같이 어울려 사는 과정에서 병원균하고 낙인을 찍어서 적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같이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느냐,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해서 절대 병원균한테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울려 살아야 우리가 편하겠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미생물을 병원균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맨눈에는 안 보이는, 하지만 늘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물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자. 절대 모든 미생물이 적이 아니다. 정리해드리면 정말로 병을 일으키는 그 악독한 병원균들이 극히 일부가 있고, 그 나머지 대다수의 미생물들은 인류의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들인데, 간혹 가다가 이들도 잘못된 장소에 가면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사실 미생물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경쟁에 너무 시달려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보고 어떻게 딱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가만 한번 되짚어 보면 생물학에서 말하는 공생은 경쟁의 반대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은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 게 공생이에요. 어울려 살다 보면 뭐 친하게 서로 화목하고 도울 때도 있지만 의견 충돌하면서 싸울 때도 있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나쁘다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제 말씀은 경쟁을 하는데 경쟁에도 어떤 원칙과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한한 경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경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잘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 상대방 잘하는 뭔가 있잖아요. 같이 자기 경연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뛰어나다 못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중요한 거죠. 그럼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가장 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공부, 국영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잘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다 잘한다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언어가 하나 뛰어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루고루 잘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내가 조금 국영수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근데 다른 거 잘하는 게 참 많아.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틀에서 어쨌든 국영수를 못하면은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좀 경쟁에서 낙오된 것처럼 한단 말이죠. 전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 내가 이건 조금 하지만 이걸 나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쟁을 하되 내가 잘하는 걸 갖고 경쟁을 즐겁게 해서 하면서 경쟁에는 경연을 하면 좋을 텐데 내가 하기 싫고 하고 잘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하기 싫은 공부가 없다고 말한다면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 생각이 되고요. 누구나 다 좀 하기 싫은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틀 안에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인내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설사 내가 특정 교과 과목을 좀 누구보다 못한다고 그래도 딴 거 잘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좌절하지 말자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른들도 내가 잘하는 거를 좀 북돋워 주고 못하는 걸 격려해 줘야지. 못하는 걸 나무라고 잘하는 거는 어른이 원치 않는 거라고 어른이 관심 없는 거라고 무시하게 되니까 이게 심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핵심은 다정다감한 사람이 돼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 친구가 뭐를 잘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을 때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해주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는 격려를 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보다는 우리가 경연을 하는 다정다감한 사람이 한번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책의 말미에다가 그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